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파트, 1에너지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 개념 1에 힘이 한 1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배워볼게. 자, 첫 번째 1, 에너지의 이동 해가지고 되어 있고,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자,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라 그랬는데, 여기서 힘의 방향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 자, 힘의 방향은 X축 방향 혹은 Y축 방향, 이런 식으로 뭐 앞이다, 위다, 뭐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X축 방향 혹은 Y축 방향, 뭐 앞이든 뒤든 위든 아래든, 오케이, 같은 축으로 이동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일의 양, 물체에 힘 F를 가했을 때 F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했다면 W는 뭐래? FS다 라고 돼 있죠. 그치? 자, 요거를 자, 해석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보면은, 위에 있는 정의랑 합쳐가지고 디테일하게 해보면, 자,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다. 힘의 방향 이동거리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혹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동거리 곱하기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다.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다. 여기서 힘 방향이다, 이동 방향이다 라는 거는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X축 방향이다, Y축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세타의 각을 이룰 때 1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봅시다. 자, 물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힘을 이렇게 줬답니다. F를 이렇게 줬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리어를 이렇게 끈다라던가 할 때 이런 각도로 힘을 주게 돼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힘은 어떻게 돼? X축과 Y축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X축 방향으로는 F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도 분해가 되겠죠. 그치?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F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요 물체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요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치?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작용한 힘, X축 방향으로 작용한 힘인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X축 방향 이동거리 S를 해주시게 되면 뭐다? 이게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옆에 표를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의 양과 일의 에너지의 관계 해가지고 지금 표가 슝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위에 정의로 다시 가면 또 뭐라고 돼 있냐? 에너지의 이동이다 라고 돼 있죠. 그치?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을 한 만큼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일과 에너지는 단위가 줄로 같거든. 단위가 줄로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W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물체는 W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자, 일의 양이 W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W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FS 코사인 세타에서 요 세타가 어떻게 된다? 0에서 90 사이면 되겠죠. 90보단 작고 0보다 크면은 일의 양이 0보다 크게 될 겁니다.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일을 한 만큼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숫자로 얘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그냥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F라는 힘을 줬다라고 해봅시다. F라는 힘을 줬는데 얘가 S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자, 힘의 방향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 하면 어떻게 돼? FS. 이게 뭐야? 이 물체가 받은 일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 물체가 여기서는 아마 정지 상태였을 텐데 힘을 받았으면 여기서 뭐가 생겨? V라는 속력이 생길 거거든. 그쵸? V라는 속력이 생기게 될 텐데, 요 속력이 생겼다라는 거는 뭔 소리야?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거거든. 질량을 가진 물체가 V라는 속력이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 즉, 내가 일을 함으로써 이 물체는 뭘?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얻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뭐다? 일한 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얘기를 표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뭐 W가 0이다. 그럼 어떻게 돼? W가 0이면 당연히 물체 에너지 변화는 없겠죠. 그치? 어떤 경우에 W가 0이 되는지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W가 0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뭔 소리야? 저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 값이 90에서 180 사이면은 90에서 180 사이면은 요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건 요런 소리야. 운동 방향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거든. 그쵸? 만약에 이런 사례였는데 V라는 속력이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감소하겠지? 속력이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일은 물체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감소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즉 W가 0보다 작다. 무슨 소리라고?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때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이런 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우린 이제 마찰력도 알아야 되니까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 마찰력은 무조건 뭐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마찰력 이외에도 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당긴다, 민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 에너지가 감소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물체에 가해진 연직 방향의 F에 의해 물체가 연직 방향으로 S만큼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그치? 자, 물체가 지금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래쪽으로 당연하게도 질량을 가진 물체니까 뭐다?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야, F가 한 일이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F가 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뭐라고 하면 돼? F 곱하기 F가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 F 곱하기 F가 작용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게 뭐다? F가 한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위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F도 역시 똑같이 위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0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니은 해가지고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 있겠지. 자, 중력이 한 일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중력 곱하기 중력이 작용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중력 mg 곱하기 중력이 작용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중력도 y축으로 작용을 하니까 s만큼 이동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물체는 위로 가고 있는데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있지. 즉 뭐야? 방향이 반대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0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혹은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F가 한 일이 뭐냐? 중력이 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알짜 힘이 한 일이 뭐냐? 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알짜 힘이 한 일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서 만약에 알짜 힘이 한 일이다 라고 하면은 F가 중력보다 크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알짜 힘은 F 마이너스 중력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알짜 힘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알짜 힘이 위로 작용했을 테니까 S만큼 이동을 했겠지. 그지? 요게 뭐다? 알짜 힘이 한 1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뒤 강에서 나올 텐데요. 참고로 알짜 힘이 한 1은 자, 아이고 여기다가 S 해줘야겠네요. 알짜 힘이 한 1은 뭐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이거 미리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바로 뒷강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이 0인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1이 0인 경우. 사실은 뭐 예전 수능 강의였으면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최근 문제 트렌드나 이런 걸 보면은 요딴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에 문제가 조금 쉬운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가 0인 경우, 힘이 0인 경우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알짜 힘이 한 1이다 라고 돼 있죠? 그치? 자, 힘이 0이다 라는 말은 힘이라는 건 뭐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그치? 힘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질량이 0이 되거나 가속도가 0이 돼야 돼. 맞죠?
자, 근데 뭐 질량이 0일 수 있습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이 0이 될 수는 없을 테니, 즉 힘이 0이다라는 말은 가속도가 0이다라는 말이 될 거야. 맞죠? 자, 가속도가 0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0이니까 뭐야? 정지해 있으면은 가속도가 0이죠. 혹은 두 번째 또 뭐야?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0입니다. 맞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다?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은 어때? 속도가 일정하니까 뭐 운동 에너지나 이런 게 변하지를 않잖아. 맞죠? 그래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이게 등속도 운동이죠? 알짜 힘이 한 일은 뭐구나?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앞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알짜 힘이 한 일은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 그랬죠? 그치? 알짜 힘이 0이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0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S는 0이다 라고 돼 있네. 즉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힘을 가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해서 뭐 예시로 벽을 밀어도 벽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뭐 내가 뭐 칠판을 열심히 밀어. 그치? 나는 노동을 한 거지 물리학적인 일을 한 게 아니죠. 그죠? 왜? 이동거리가 빵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도 뭐다? W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타가 90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힘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아까 식이 뭐였냐면은 W는 뭐였어? F 곱하기 S 코사인 세타다 라고 돼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세타가 90이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 0이 되는 건데, 자, 요 예시가 조금 중요합니다. 세타가 90인 경우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경우 해가지고 돼 있네요. 그치? 사실 이게 중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체를 들고 있어. 그쵸? 이 물체는 뭘 받아? 아래쪽으로 중력 받는단 말이야. 그치? 자,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내가 이걸 들고 앞으로 가. 자,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이동은 어떻게 돼? X축으로 하고 있지? Y축 힘이 작용하는데 X축으로 이동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 되는 거죠. 그치? 이때는 이랬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이제 이런 예시가 많이 나오고. 자, 여기서 고등학교 때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예시가 뭐냐? 자, 이거에 대한 예시. 등속 원운동입니다. 이제 내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90% 확률로 등속 원운동이 나오게 될 건데, 자, 등속 원운동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원이 있다 라고 하면은 공이 일정한 속력으로 뱅글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야. 그쵸? 이게 이제 등속 원운동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어서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가 뭐 있냐? 등속 원운동. 뭐 실에다가 뭘 매단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은 등속 원운동이 되겠죠. 일정한 속력으로 내가 돌리게 되면은. 그치?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실에다가 공을 매달아서 일정한 속력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 공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동 방향이 이쪽이잖아. 그치? 근데 힘의 방향은 어디야? 실을 매달아서 돌린다. 그랬으니까 힘의 방향은 뭐다? 장력 방향. 이게 뭐야?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쵸? 자, 이동 방향은 지금 Y축인데 힘의 방향은 X축이죠? 그치?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네요. 그치? 다른 데 오더라도 마찬가지야. 자, 얘가 이렇게 왔어. 얘가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운동 방향은 이제 X축이 되겠지. 근데 힘의 방향은 Y축이 됩니다. 장력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그치? 어디서든지 지금 어떻게 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 되니까 얘는 뭐다? 때려 죽여도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예시,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는 세타가 90이기 때문에 W가 0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 해가지고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넓이는 힘이 한 1의 양이다 라고 돼 있네요. 뭐 당연하지. 1이 뭐였으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으니까. 그쵸? 자, 힘 관련된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힘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야? 충격량이었죠? 그쵸? 근데
힘 이동거리 그래프는 뭐다? 2를 평하고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 이 면적이 뭐다? 1의 양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요거를 이제 VT 그래프로 바꾸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힘 이동거리 그래프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뭐 거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야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거를 VT 그래프로 바꾼다거나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적은 1이다.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자,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첫 번째 문제, 좀 기본적인 문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단은 마찰이 없다. 아, 마찰력 없구나. 자, 기준선 P의 정지에 있던 질량이 각각 1kg, 2kg인 A는 1kg고 B는 2kg네요. 그지? 물체 AB의 수평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 자,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작용을 했다라고 하네. 그래서 기준선 Q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이래. 뭐 P에서 Q까지 A랑 B를 일정한 힘을 가해가지고 이동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쵸?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L이라고 하면은 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일을 받은 거야? F 곱하기 L, 힘 곱하기 이동거리만큼의 일을 받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B는 얼마만큼의 일을 받은 거야? 역시 같은 힘으로 같은 이동거리만큼 갔으니까 F 곱하기 L만큼의 일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이게 A와 B가 각각 받은 일이 되겠네. 그쵸? 그럼 뭐가 다르냐? 아마도 가속도가 다를 겁니다. 왜? 자, 가속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힘을 F만큼 받았는데 얘는 1kg짜리죠? 그쵸? 1kg짜리인데 이때의 가속도를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 녀석은 어때? 똑같이 F만큼의 힘을 받았는데 2kg짜리죠? 그치? 힘이 똑같으니까 이 녀석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의 2가 돼야 돼. 그쵸? 아, 가속도가 반타작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보기로 그냥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기억! F가 A의 한 일과 B의 한 일은 같다. 그쵸? 같은 힘, 같은 이동거리. 그치? 그러니까 이 일은 같다.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Q가 도달할 때 운동에너지는 B가 A의 2배이다. 자, 운동에너지는 그랬죠. 자, 내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일단은 알아둬라 라고 했었죠. 자, R자 힘이 한 일, FL 이걸로 똑같습니다. 그치? 일이 똑같기 때문에 도달했을 때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왜?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기 때문에 마찰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치?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힘은 F밖에 없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요 F가 뭐야? R자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R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된 거니까 R자 힘이 한 일이 되는 거거든, FL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운동에너지로 똑같이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겠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Q에 도달할 때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라 그랬네. 운동에너지가 같다라 그래서 속력이 같지는 않죠. 그죠? 자, 운동에너지는 똑같지만은 A 같은 경우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V의 제곱이 될 거고. 그치? B의 운동에너지는, 자, 이거 운동에너지입니다. B의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당연히 V와 V'은 다르겠네요. 그지? 디귿 뭐다?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뭐 이것저것 좀 복합이 된 문제인데요. 운동량, 충격량 문제인데 이제 지문으로 조금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질량이 같은 곡 A, B가 각각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네요. 1초 동안 낙하한 후 그랬네. 정지 상태에서 1초 동안 낙하했다. 글로브와 충돌하여 함께 이동하다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역시 줬죠?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완성을 시켜보자. 자, 일단 A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이렇게 속력이 증가를 했대요. 그치? 1초 동안 이렇게 속력이 증가를 했는데 중력 가속도 뭐라고? 10. 그치?
가속도가 10이다. 무슨 소리다? 1초에 10씩 속력이 증가한다. 맞죠? 그러면은 1초 후의 속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10m/s. 이렇게 돼야겠네. 그치? 일단 A랑 B랑 둘 다 10이 된 거야. 그치? 근데 A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정지를 했고요. 그치?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천천히 정지를 했네요. 자, 이게 지금 A와 B의 차이점이네요. 그죠? 자,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 1초일 때 A의 속력은 10이다. 이거는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왜?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맞죠? 니은. AB가 1초부터 각각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 그랬네. 자, 충격량 하는 순간 여러분은 뭐 떠올려야 돼? I는 F 델타 T 요게 떠오를 텐데 뭐 힘 주어진 거 있어? 힘 관련된 거 주어진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M 델타 V 즉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어때? 질량은 똑같을 거고 질량이 같은 공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속도 변화량은 둘 다 어때? 10에서 0으로 10만큼 변했네요. 그치? 얘도 10에서 0 됐고 B도 10에서 0 됐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뭐다? 같다?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 A, B가 1초부터 각각 정지할 때까지 중력이 B의 한 1, 그 다음에 A의 한 1보다 크다. 즉 중력이 A의 한 1과 B의 한 1을 비교해라 라는 거네요. 그쵸? 자, 중력이 한 1이다. 이건 뭐야? 중력 곱하기 중력 방향 이동거리. 요거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 중력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중력은 일단은 연직 방향 작용할 테니까 Y축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A랑 B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중력을 비교를 하면은 중력은 둘 다 어때? A의 질량 M, B의 질량 M이라고 하면은 중력은 똑같습니다. 그쵸? A와 B의 중력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야? B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글러브가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 그쵸? 자, 즉 얘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했을 때 얘는 S1, 얘는 S2. 이게 뭐야? 중력이 한 일이 되겠지. 근데 문제는 S2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1초부터 정지할 때까지 중력이 B의 한 일은 A의 한 일보다 크다. 크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일에너지 기본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문제 간단하게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는 거의 복합적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이 막 섞여 나와요. 근데 이제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다음 시간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